세 번째, 송배전망 구축도 어려운 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사실 제조업은 3D입니다. 어렵고 더럽고 위험해요. 제조업이란 것 자체가 누구라도 공장 가서 일하고 싶진 않잖아요. 사무직 하고 싶고 서비스직 하고 싶고 좀 고상한 금융 이런 거 하고 싶지 누가 제조업 하고 싶습니까? 이 제조업은 3D 산업이에요. 근데 그 3D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과 전기와 사람입니다. 아무리 기계화가 됐다고 해도 그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물과 전기와 사람 값이 쌀수록 제조업을 하기에는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물, 전기, 사람이 싼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가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죠. 그랬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2022년에는 120불을 넘어서는 이슈까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석유뿐일까요? 천연가스 또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한전은 전기료를 원자재 가격에 따라 받진 않잖아요. 전기료는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전기를 사오는 거는 원자재 값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2022년과 2023년까지는 계속 좀 비쌌으니까 이때 당시에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봤었다는 겁니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2022년 당시에는 32조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32조 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무슨 손해를 32조 원을 보나 싶어요. 그 와중에 2023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거의 20조 가까이 손실액이 늘었습니다. 늘었었다가 하반기에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면서 그나마 손실폭을 좀 줄여가지고 4조 원 손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1분기예요. 올해 1분기 실적으로는 1조 원 정도의 흑자를 보게 됐습니다. 겨우겨우 전기를 현실화를 해가지고요. 근데 전기 가격을 보면요. 제가 2022년에도 한전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2022년 당시에 요게 요금 단가표였습니다. 요금 단가표가 주택용이 킬로와트 시당 109.16원, 산업용 전기가 105.48원 이렇게 이제 했었다는 거죠. 근데 요게 너무 싸니까 너무 싸서 원자재가 너무 비싸지니까 한전이 적자를 보게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이죠. 작년 중순부터 전기료를 현실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애초에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전기는 뭐 17만 볼트 이렇습니다. 전압이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전 입장에서도 송배전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매우 높다는 거죠. 결국 도매와 소매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산업용 같은 경우는 적은 곳에 크게 들어갑니다. 고객 수는 1.8%밖에 안 되는데 판매량이 54.6%잖아요. 근데 주택용 같은 경우는 고객 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판매량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소매 판매로 따지고 있는 거고 산업용은 도매 판매로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산업용이 더 비싸졌다? 요거는 사실상 복지입니다. 우리 주택용을 위한 복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전기료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권의 이런 판단이 우리 산업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여전히 쌉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한전이 그렇게 손실을 봤으니까 여전히 싸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한전은 이번에 이렇게 올린 덕분에 겨우 1조 원, 1분기 1조 원, 그럼 4분기 대충 계산하면 그래도 한 4조 원, 5조 원 정도는 흑자를 볼라나? 라고 유추는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엄청나게 늘었던 22년에도 이렇게 늘었지만 아마 21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적자를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적자를 봤던 것들이 부채로밖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적자 누가 메꿉니까? 빚을 져야 될 수밖에 없죠. 못 버는 돈은 어떻게 메꾸는가는 당연히 빚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전의 부채가 어느샌가 200조까지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산 총계가 238조인데 자본은 38조밖에 없는 거예요. 부채가 200조면. 38조밖에 안 가지고 있는 자본 가지고 부채를 200조까지 만들 정도로 되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2022년에만 해도 150조가 안 됐어요. 192조구나. 192조. 그러니까 요 더전을 보시면 한 160조, 150조 정도밖에 안 됐었겠죠. 32조 손해보기 전을 감안하면요. 확실히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문제가 뭐냐? 지금 부채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자도 되게 비싸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전에 금융시장의 블랙홀 한전채 얘기를 하면서 한전이 채권 발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이자율도 꽤나 높게 발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발행된 채권에 대한 이자만 1년 아니고 1분기입니다. 1분기에 1조 1,500억 썼습니다. 이자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도 번 게 아닌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한전의 지금 상황은 전기 공급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거예요. 공급 똑바로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환경 속에서 유지 보수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70% 정도가 정정 빈도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한전 입장에서는 작업할 때 전기를 끊고 하는 등 작업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으나
과연 그것 때문만일까라는 믿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인프라 산업이 그렇지만 도로망도 그렇고 통신망도 그렇고 전기, 전력망도 그렇지만 깔았다고 끝이 아니라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죠. 전선이 합선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유지 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공급만으로도 벅차다 보니까 유지 보수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게 되는 자료였고요. 그러는 와중에 또 진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인 클러스터, 윤석열 정권의 핵심 어젠다죠. 용인에다가 반도체 산업단지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삼성도 여기 투자하게 만들고 하이닉스 반도체 하는 회사들 다 투자해가지고 삼성만 300조를 투자합니다.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며 하면 총 700조짜리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 배전망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전망을. 충청도 쪽에 태양광을 엄청 많이 지어놨거든요. 거기서 만들어진 남는 전기를 용인으로 끌고 가면 안 되냐가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110km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송전 배전 어쩔 거야. 내용이 10GW 필요하대요. 제조업 하는데 10GW면 엄청 많이 필요한 거긴 하죠. 원전 1기가 1GW 만든답니다. 그러면 원전 10기에 달하는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어디서 끌고 오는 겁니다. 태안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수조 원대의 송전선로 건설 비용이 발생을 하고 평택 캠퍼스 가동을 위해서 고덕에서 안성까지 23km 구축할 때 투입한 건설 비용이 4천억이었대요. 이 수조 원대의 금액을 누가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한전은 얘기해요. 수익자가 부담해야지. 수익자가 누군데? 반도체 회사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도체 회사들은 좀 억울하죠. 아니 대통령이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했는데 굳이 대통령이 안 하라 했으면 나는 구미에다가 지었지. 왜 굳이 용인에다가 지으라 해가지고 경기도 뭐 반도체 인프라 좋다며 국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우리한테 돈 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기사도 요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서로 네가 해라 나 돈 없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내고 있는 요금이 4조 원이래요. 전기요금이. 여기다가 송배전망까지 우리 보고 내라고? 야, 안 해, 배째?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한전은 지금 송배전망 구축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제조업을 하기 좋은 매력 중에 매우 큰 요소인 전력망이 지금 꽤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요. 22년, 23년 원자재 가격 폭등과 전기료 동결이 맞물려서 2년 동안 40조에 달하는 한전의 영업 손실입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용 전기료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윤석열이 탄핵당하겠죠. 그렇게 했다가는. 손실 비용을 메꾸기 위해 찍어낸 채권으로 인해 어느덧 200조 원을 넘어서게 된 한전의 부채고요. 23년 하반기에 비로소 전기료를 현실화하여 하반기부터는 흑자를 보기는 했으나 늘어난 부채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감당할 거냐는 겁니다. 전기, 도로, 통신망을 비롯한 인프라는 구축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고요. 지난 2년 동안 전기 공급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닥난 전력망 유지, 보수 및 구축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인에 구축될 대규모 반도체 산단 또한 전력망 구축이 어려워 사업 시작부터 발생하는 불협화음이 꽤 크고요. 늘어난 부채도 그로 인해 어려워진 추가 전력망 구축과 유지 및 보수도 한전의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차라리 원자재 가격이라도 오르지 않으면 다행이니까 부디 세계적 갈등이 커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